어두운 부분이거나 그림자이거나 하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좀 더 자신 있게 색깔의 대비도 있고 질감의 대비도 있으니까 조금 더 플라스틱의 경쾌한 느낌, 쨍한 느낌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연색에 가깝게 그려가면서 들어가 봅시다. 소묘든 수채화든 화이트 부분은 조금 처음부터 관리를 하면서 조금 남겨가면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. 선명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사물들은 물감을 조금 과감하게 발라 들어가도 돼. 그래야 특징이 훨씬 더 잘 담기니까 중요한 건 항상 형태 정리를 하면서 가는 게 좋다. 내가 칠을 하다가 이런 부분, 복잡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미루지 않고 바로 처리를 하면서 깔끔하게 두께 잘 챙겨주고 뒤로 멀어지는 부분도 마찬가지. 항상 배경이랑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신경을 써서 그리고 끝에 말리는 구조도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연결을 해주는 게 좋아요. 어디까지 반사광이 나오는지 한번 위치 확인해보고 내가 어두운 면으로 설정을 한 부분들은 뭔가 반짝이는 게 지금 보이더라도 살짝 덮어가면서 일단 초반에 진행을 해주는 게 덩어리 표현에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. 이런 부분은 깔끔하게 피해가면서 혹시 뭐 넘어가더라도 닦아내면 되긴 하지만 처음부터 신경 써주면 좋겠죠. 마찬가지로 형태 깔끔하게 해주고 이제 여기는 화이트 없어졌으니까 중간에 뭐 비치는 게 있다거나 내가 그리고 싶은 특징이 있다거나 하면 이제 조금씩 더 그려가도 괜찮겠죠? 아까 말했듯이 형태 끝까지 깔끔하게 잘 봐주고 뒷부분에서는 색 변화도 조금 더 주면서 구조가 사라지지는 않게 미리미리 체크해주는 게 좋아요. 밝은 면 쪽으로 중간 면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채도를 조금 신경 써서 칠해주는 게 좋고 수채화는 덧칠을 할수록 탁해지고 채도가 낮아지니까 그걸 조금 감안을 해서 초벌을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. 선명하게 특징을 바로바로 잡고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은 항상 구조가 바뀌는 부분들이야. 꺾이는 변화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굴곡이 있거나 변화가 많은 부분들은 정확하게 그 변화를 관찰하면서 그려주려고 해주고요. 하얀 바닥에 있는 플라스틱이니까 반사광이 조금 강하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도 차이를 바로바로 주면서 항상 초벌에서부터 공간 차이를 좀 줘야 되니까 뒷부분에 들어갈 때는 색 변화나 그러니까 농도라던가 명암이죠. 농도면 수채화에서 그런 차이들을 조금 결정을 바로바로 해주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그림을 끌고 가는 방법이거든요. 내가 뒤에 다리를 얼마나 세게 잡을 건지 얼마나 약하게 잡을 건지 이런 것들도 미리 결정을 해버리는 게 좋아. 지금은 이제 의자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에 그림자가 조금 더 어둡게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 부분들도 내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 바로바로 결정을 하면서 닿아 있는 부분은 조금씩 아주 얇게라도 그림자가 생기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면서 그려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아마 천이면 조금 더 잘 보일 거예요. 지금은 바닥이 아주 평평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의 그림자가 그렇게 잘 보이진 않을 수 있는데
가까이서 한 번씩은 관찰을 해주는 게 좋고요. 항상 뒤로 멀어지는 그림자는 여기 바닥에 닿는 이런 그림자보다는 조금 더 연해야 돼요. 그래서 멀어질수록 조금씩 물감 양에 대한 조절을 해주면서 가운데 부분 어두운 거 표현해주고 물 조금씩 타면서 연결해주고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반대쪽 다리 가까이 갈수록 다시 조금씩 어두워지는 그림자가 있겠죠. 형태가 다 보이진 않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표현해주고 생각보다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가지 않아?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지는 게 처음에는 조절이 안 돼서 실수가 물론 나올 수 있지만 그려가는 과정 중에 중요한 판단을 계속 해보면서 그리는 거라서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. 어설프더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조금 과감하게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. 내가 빛을 좀 뒤에까지 멀리 이렇게 옆으로 가는 그림자를 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 뒤로도 조금 더 넘어가긴 해야 돼요. 은은하게 그림자를 넘기면서 형태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죠? 필요한 농도를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하려고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형태도 그렇고 기법을 뭐 비벼서 쓸 수도 있고 물맛을 줄 수도 있고 닦아내면서 그려도 되고 잘게 터치를 쌓아서 만들어도 되고 상관없거든요? 근데 내가 보고 있는 저 정물의 특징 중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담으면 조금 더 내가 보고 있는 특징이 잘 드러날 것 같다. 전달이 잘 될 것 같다. 하는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려주려고 해줘야 돼. 플라스틱에 비치는 은은한 느낌도 같이 봐주고 짜잘한 화이트 같은 것도 남겨주면서 항상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그리려고 해주는 게 중요해요. 진짜 자주 쳐다봐야 돼, 정물을. 특징을 항상 관찰할 때 이게 이 변화가 왜 생겼지?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. 예를 들면 여기에서 다시 진해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얘가 이 다리에 다시 비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. 이 하얀 얼룩이 생기는 건 정물대가 하얀데 이 부분이랑 같이 부딪히면서 하얗게 올라오는 거야. 정물대가 비치고 있는 거야. 정물대가 만약에 체크무늬가 있다, 줄무늬가 있다. 그러면 여기도 줄무늬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겠죠.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관찰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다양한 상황에서 그려야 할 때도 도움이 되거든요. 그리고 표현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.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렸는데 그게 나도 왜 있는지 모르겠어.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그려버리면 약간 애매하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지. 지금은 여기 삼다수가 없지만 우리 실제로는 있잖아, 그지? 그러면 삼다수가 여기에 비치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야. 근데 내가 내 그림에 삼다수가 없는데 비치는 걸 막 세게 그려버려. 그러면 이상하겠지. 그런 것들.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변화들을 그리고 있는 건지 한 번씩 꼭 더 생각을 하면서 그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.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시작해도 되고요. 이제 묘사를 더 과감하게 들어갈 때는 물감 농도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더 과감하게 들어가도 돼. 이제 주제 부분에서는
강조를 해줘야 되잖아. 맑게 남겨둔 부분은 내가 밝게 그리려고 했던 거긴 하지만 이제는 여기에 있는 화이트들이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게 정리를 해가면서 항상 구조가 바뀌는 부분들은 뭔가 변화가 조금 더 있기 마련이거든요.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관찰하면서 항상 수채화는 마르는 시간을 조금 주고 뒷부분은 화이트를 조금 없애가면서 이 끝부분까지 그래도 조금은 힘이 남아있어야 돼요. 지금 찬영이가 한 거 보면 멀어질수록 풀어지는 거 잘했거든요. 근데 끝에서 힘이 너무 훅 빠져버리니까 형태가 끝맺음이 정확하게 안 돼서 공간이랑 분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. 저 상태에서 지금 여기도 잘 그리고 있잖아요. 이 부분까지 끝까지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봐주면 훨씬 더 공간이랑 분리가 되겠죠. 우리 공간이 거의 지금 찬영이도 한 이 정도까지 그렸으니까 훨씬 더 멀리 있는 공간이랑 여기랑 확실하게 차이를 주는 거예요. 처음부터.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면 더 좋겠다. 주제를 그릴 때는 벽돌은 괜찮아요. 이제 멀어졌으니까. 네, 앞에 있는 애들은 조금 더 설명해야 돼. 흰색은 잘 들어가고 있어. 지금 타지도 않았고 특징도 보고 있거든요. 네, 다만 이 부분이랑 여기 바닥이 지금 찬영이는 선생님이랑 위치가 다르니까 더 만나고 있잖아. 그치? 여기랑 여기도 공간 차이가 조금 더 나는 게 좋아. 더 뒤로, 이게 발 뒤꿈치 부분이 더 뒤로 쑥 간 것처럼. 그러려면 항상 색깔 차이가 있어야 돼. 뭔가 차이가 있어야 공간이 달라 보이는 거거든요.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처리를 하려고 해줘보세요. 조금 더 과감하게.